매일 만보 걷는데 몸은 늙고 있다? 운동 열심히 하는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 습관 3가지. 원장님,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뒷산을 오릅니다. 헬스장도 꼬박꼬박 다녀요. 그런데 왜 기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쑤시는 걸까요? 진료실을 찾는 6070 시니어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며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남들이 늦잠 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땀을 흘리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먹으며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진심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표는 야속하게도 주의 신호를 보내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흔히 운동 건강이라는 절대 공식을 믿습니다. 땀을 흘렸으니 오늘 할 일은 다 했다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건강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그 안도감 뒤에 숨어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치명적인 습관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운동 효과를 0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마이너스로 만드는 이 습관들을 고치지 않는다면 당신의 땀방울은 그저 노동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3가지 습관은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100세 시대, 골골백세가 아닌 무병장수를 꿈꾸신다면 지금 당장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1장, 활동적 뚱보의 역설 운동화 벗은 뒤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의학계에는 활동적 카우치 포테이토 액티브,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다소 모순적이고 충격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정도 고강도 운동을 하여 활동적 액티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시간은 소파 카우치에 파묻혀 감자칩 포테이토를 먹는 사람처럼 꼼짝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놀랍게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시니어의 상당수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오늘 아침에 만보 걸었으니 운동은 끝났어라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거나 앉아서 장시간 바둑을 두는 등 정적인 시간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왜 운동 후 휴식이 독이 될까요? 운동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지방분해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집니다. 하지만 운동이 끝나고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우리 몸은 이를 휴식 모드가 아닌 동면 모드로 인식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시간 좌식 생활은 다리 근육의 전기 신호를 차단하고 혈관 내 지방과 당분을 청소하는 핵심 효소인 리포 단백질 리파아제의 활동을 무려 90%나 급감시킵니다. 아침에 힘들게 운동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놨는데 오후에 나태함이 이 효과를 순식간에 상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연구에서는 하루 1시간 운동하고 10시간 앉아있는 사람이 운동 안하고 5시간 앉아있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열심히 운동한 것이 억울해지는 순간입니다. 솔루션 운동보다 중요한 틈새 움직임 NEAT.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통스럽게 운동 시간을 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잘게 쪼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 용어로 비운동성 활동 열생산 NEAT를 늘리는 것입니다. 30분의 법칙 TV를 보더라도 광고 시간에는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서서 하는 습관 전화 통화는 서성거리며 하고 빨래 개기나 간단한 집안일은 서서 하세요. 물 마시기 3040분에 한 번씩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떠오세요. 이 사소한 움직임이 끊길 듯 말 듯한 대사 스위치를 계속 오랜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당신의 몸이 24시간 내내 지방을 태우는 용광로가 되길 원한다면 운동화 끈을 풀고 난 뒤의 시간에 집중하세요. 제2장, 소화 안 돼서 물에 밥 말아.
근육을 녹여버리는 착한 식사의 배신.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치아가 약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질긴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나물, 튀김보다는 담백한 국이나 찌개, 잡곡밥보다는 소화 잘 되는 흰 쌀밥을 선호하게 됩니다. 속이 편하고 채식 위주니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운동하는 시니어에게 이런 저단백 고탄수화물 식단은 근육을 갉아먹는 최악의 적입니다. 운동은 근본적으로 근육 섬유를 미세하게 찢는 파괴 행위입니다. 그 찢어진 틈을 단백질이라는 재료로 메꿔야 비로소 더 크고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운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공사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재료 단백질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부실 공사가 낳은 재앙, 마른 비만과 근감소증. 우리 몸은 생존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운동으로 에너지는 필요한데 들어오는 영양분이 탄수화물뿐이라면 몸은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써버립니다. 즉, 고기 먹기 싫다고 물에 밥 말아 드시고 산책 나가시는 것은 내 다리 근육을 땔감으로 써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걷고 등산하는데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배만 올챙이처럼 볼록 나온다면 말은 비만. 당신은 지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갉아먹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낙상사고, 골절, 그리고 당뇨병을 유발하는 근감소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는 단백동화,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합니다. 솔루션 맥기니 손바닥을 기억하세요.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사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평소 식단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손바닥입니다. 정량의 법칙 매 끼니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자신의 손바닥 크기, 손바닥 두께만큼의 단백질 반찬이 식탁에 있어야 합니다. 조리법의 변화 소화가 걱정된다면 고기를 삶거나 쪄서 부드럽게 수육, 보쌈 드세요.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두부 한 모, 계란 두 알, 생선 한 토막으로 대체하세요. 순서 바꾸기 밥보다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세요. 포만감이 생겨 탄수화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 꿀맛 같은 국수 한 그릇 대신 삶은 달걀 두 알과 두유 한 잔을 선택하는 결단. 그것이 당신의 10년 뒤 지팡이 없는 삶을 결정합니다. 제3장. 고독은 흡연보다 독하다. 침묵 속의 운동이 뇌를 죽인다. 건강을 위해 혼자 헬스장에 가고 이어폰을 꽂고 혼자 산책로를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들 신경 안 쓰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사색을 즐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사람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오로지 몸만 쓰는 운동을 고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근 영국과 미국의 연구 결과들은 충격적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수명에 치명적이며 치매 발병률을 50% 가까이 높인다는 것입니다. 몸은 헐크처럼 튼튼한데 뇌가 무너지는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뇌도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기관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표정을 읽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대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감정을 교류할 때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혼자 묵묵히 걷기만 하는 것은 뇌 입장에서 보면 반쪽짜리 운동에 불과합니다. 몸의 근육은 펌핑되는데 뇌의 신경회로는 자극받지 못해 정체되어 있는 셈이죠. 특히 운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자극 시각, 청각을 혼자서만 처리하는 것보다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처리할 때 뇌의 인지, 예비능 카그니티브 리저브이 강화됩니다. 고립된 운동이 지속되면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고, 이는 다시 운동 의욕을 꺾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솔루션 입을 열어야 뇌가 깨어납니다. 두얼 태스킹. 거창한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억지로 모임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운동의 관계를 한 스푼 더 하세요. 이를 의학적으로는 이중 과제 두얼 태스킹 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머리도 쓰는 것이죠. 가벼운 인사공원에서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오늘 날씨 참 좋죠?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가볍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짧은 대화가 뇌를 깨웁니다. 함께 걷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걸으며 수다를 떠세요. 걸으면서 대화하는 것은 폐활량을 늘리고 뇌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최고의 멀티태스킹 훈련입니다. 자랑하기 운동이 끝난 후 자녀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오늘 이만큼 운동했어라고 이야기하세요. 입을 열고 대화하는 순간 뇌는 비로소 운동을 즐거운 활동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몸의 건강만큼 마음과 뇌의 연결도 챙겨야 진정한 건강입니다. 맺은 말 건강한 100세는 습관의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독자 여러분, 긴 글을 읽으시면서 혹시 뜨끔하셨나요? 아마요?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무릎을 치신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운동했으니 오후엔 좀 푹 쉬어도 되겠지. 나이 드니 소화 안 돼서 고기는 싫고 누룽지나 끓여 먹자. 귀찮은데 누구 부르나? 그냥 혼자 다녀오지 뭐.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이 작은 생각들이 사실은 열심히 흘린 땀의 대가를 지워버리고 내 수명을 갉아먹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운동은 분명 훌륭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 위에 지어진 운동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TV 보다가 광고 시간에 한번 일어나 기지개 켜기, 밥상에 두부나 계란찜 하나 더 올리기, 산책길에 만난 이웃에게 눈인사 한번 하기. 이 사소한 디테일의 변화가 당신의 땀방울을 진짜 건강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병원 침대가 아닌 두 다리로 힘차게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행복한 꽃길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